자, 이번 시간에는 뭘 해볼 거냐면 이런 걸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했을 때, 우리 프로그램에는 현재 이제 게시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회원의 정보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회원의 정보를 관리하는 이제 게시물 클래스가 있어요. 게시물 클래스. 그 다음에 회원을 관리하는 회원 클래스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요런 게 있어요. 각자의 역할이라는 게 있거든요. 역할. 그리고 그 역할은 그 역할에 충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역할은 다른 역할에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설계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게시물과 관련된 게 있어요. 뭐, 게시물이라 해서 그냥 아티클에 써볼게요. A가 아티클의 약자니까. 자, 그 다음에 멤버, 회원과 관련돼 있는 정보가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자, 얘는 멤버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티클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인스턴스 변수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뭐, 회원의 번호라든지, 그죠? 회원이라네. 회원이 아니라 게시물의 번호라든지, 번호. 그 다음에 게시물 제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게시물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게시물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이래요. 자, 그 다음에 회원 같은 경우는 회원도 마찬가지로 회원도 뭐 번호가 있대요. 번호는 뭐 다 있어야 되는 건데, 자, 번호가 있고, 회원도 마찬가지로 회원은 이제 로그인 아이디라는 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비밀번호, 비번이 존재한대. 그 다음에 뭐 이름도 회원 가입할 때 여러분들이 뭐 이름을 입력하잖아요. 전화번호도 입력하고, 뭐 이메일도 입력하고, 뭐 등등.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회원에 관련된 정보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회원에 관련된 정보. 얘는 이제 게시물과 관련된 정보.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정보가 있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우리가 다룰 때, 아티클은 아티클 안에서만 번호하고 제목과 내용을 다뤄야 되고, 마찬가지로 회원도, 멤버도 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이메일, 요런 등등 내용들을 어디서만 다뤄야 된다? 바로 이 회원과 관련되어 있는 곳에서만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아티클에서 다루고 있는 로직에서 갑자기 이 멤버에 접근해가지고 이 멤버에 있는 아이디라든지 비밀번호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이메일을 조작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원칙에 위배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프로그램 설계를 하면 여기에 접근해가지고 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이런 것들은 가져올 수는 있지만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 회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데이터를 조작한다? 변경한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거에 위배가 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기사 시험이라든지 컴퓨터 공학 이제 가실 분들 중에 뭘 배우냐면 정보 은닉이라는 게 있어요. 정보 은닉. 정보 은닉이라고 있습니다. 은닉. 보통 이제 정보 은닉과 캡슐화는 비슷한 말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캡슐화. 캡슐화. 캡슐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정보 은닉이라든지 뭐 캡슐화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게시물에 관련된 거는 게시물 안에서만 다뤄야 되고 그다음에 회원과 관련돼 있는 것 데이터들은 회원 안에서만 다루게 되어 있는 게 설계 원칙이에요. 설계 원칙. 그러니까 프로그램 설계 원칙이 그런 식으로 잡혀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회원에 관련된 로직을 여러분들 작성하는데 이 관련된 로직을 작성하는데 여기서 여기에 막 접근해가지고 뭐 여기서 제목과 내용을 막 수정하고 변경하거나 하면 뭐예요? 설계 원칙에 뭐다? 위배가 된다. 그래서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뭐 정보 은닉이라 뭐 여기다가 정보 은닉이라는 이런 거 그러면 이제 객체 지향 설계 원칙에 대한 이제 이게 나오죠. 뭐 정보 은닉. 그다음에 OOP라는 게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램 언어라고 얘기하는데 캡슐화라든지 뭐 정보 은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캡슐로 감싸가지고 안 보이게 하는 정보 은닉 개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캡슐이라는 건 감싸서 우리가 안 보이게 하잖아요. 그런 걸 이제 어쨌든 캡슐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어쨌든 캡슐화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외부의 잘못된 접근으로 값이 변하는 의도치 않는 동작을 방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부를 감싸서
은닉한다. 그런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긴 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getter setter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getter setter. 근데 이제 getter setter라는 걸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접근 제한자라는 걸 쓸 거거든요. 접근 제한자. 그러면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private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private라고 선언함으로 인해서 다른 클래스에서 접근을 뭐 한다? 제한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이냐? 코드를 설계하면서 말씀드릴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게시물과 관련된 거를 만들었대요. 그럼 아티클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클래스 멤버와 관련된 게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멤버와 관련된 거. 자, 멤버 아티클과 관련된 게 있고, 멤버와 관련된 게 이런 식으로 있대요. 물론 이제 메인 함수 안에는, 그러니까 메인 안에서는 뭐 아티클도 접근이 가능하고 멤버도 접근 가능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요것도 설계 원칙인데 지금 이제 각각의 클래스잖아요. 클래스라는 거는 클래스마다 클래스의 사용 원칙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웹 개발을 하거나 무슨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거나 마찬가지인데 한 클래스는 하나의 역할을 갖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의 클래스가 여러 개의 역할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인 클래스 안에서도 사실 뭐 아티클을 조작한다거나 멤버를 조작한다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는 각각의 분리를 해가지고 조작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클래스라 하고 얘만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만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int id라 썼어요. 번호죠. 그 다음에 이제 게시물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타이틀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디 뭐 내용물도 담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버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객체를 만들어서 아티클을 써볼게요. 게시물이라고 쓸까요? 게시물. 그래요. 그냥 아티클 쓸게요. 자, 그 다음에 new 아티클이라 해서 이런 식으로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아티클에 id 해가지고 뭐 10을 넣거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값을 넣을 수가 있죠. 수정하거나 변화를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클래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멤버 클래스라는 게 있죠. 그죠? 멤버 클래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티클은 아티클만 다루게끔 되어 있고 멤버도 마찬가지로 멤버 클래스는 멤버만 다루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멤버에서 아티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티클하고 아티클 클래스를 이렇게 만드는 게 안 될까요? 된다라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에러 안 난다는 게 지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허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티클 한 다음에 자, 요거. 자, 여기에 .id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거나, 그죠? 자, 이게 지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에러 나는데 요거 실행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identified if setted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제 접근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런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라고 쓰면 되냐면, 자, public이라 써볼게요. public. 얘도 마찬가지로 public이라 쓰겠습니다. public. 얘는 그냥 클래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public이라고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identified article. 그죠? 자,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public은 뭐냐면 공공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공공의. public은 이제 공공이라는 의미로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를 public으로 다 뚫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곳에서 다 이 ID 타이틀 바디에 접근이 가능하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멤버에서 여기에 접근해서 얘네들을 뭐 한다? 값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수정하다가 변경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public 대신에 뭐라고 쓰는 게 원래 원칙이냐면 다 private라고 써줘야 됩니다. private. 자, private라는 건 뭐냐면 얘는 접근 제한자예요. 접근 제한. 접근을 제어한다. 접근을 제한했기 때문에 이 private에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메인 클래스 안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아티클 한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티클 한 다음에 .id 원래 접근하는 거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게 된대요, 안 된대요? 자, 빨간색 꺼지는 거 보이죠? 음. 자, 실행해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id has private access in article. 즉, 아티클 안에 있는 아이디가 프라이베이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접근이 제한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접근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나는 접근하는 게 내 목적인데 접근을 제한한다? 그러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접근을 제한할 때 좋은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보안 시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보안 시설이 있는데 그 보안 시설이 누구나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이게 만약에 드러나 있대요. 드러나 있다고 하면 이거 좋은 거예요? 당연히 안 좋은 거죠. 그죠? 이런 보안 시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감추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감추어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접근하기도 힘들고 접근 자체도 쉽지 않고 만약에 접근하려 해도 나 이거 접근할 수 있냐? 접근에 대한 허용을 해줘야지만 이 보안 시설에 접근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프라이베이트를 걸어두면 접근을 제한하면 뭐가 좋다? 누군가 갑자기 여기에 접근해 가지고 데이터를 손상시키거나 데이터를 변화시키는 거에 대한 것들을 뭐한다? 사전에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클래스 속성 또는 메서드도 마찬가지예요. 메서드도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라 할까요? 음, 뭐 게시물이니까 대충 제가 그냥 이렇게 쓸게요. 아니다.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만들 건데 자, 여기에서 그래서 어쨌든 뭘 만들 수 있냐면 이 프라이베이트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접근이 제한된 녀석들은 기본적으로 뭘 사용하게 되어 있냐면 이건 원칙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규칙인데 getter setter라는 걸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getter 그다음에 setter. 자, get이라는 거는 뭐냐면 데이터를 가져올 때 사용하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set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장하기. 그래서 get은 가져오기, set은 저장하기.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면 되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int get id라고 쓰면 돼요. 자, int get id라는 건 뭐예요? 자, 이거는 get id라고 쓴 건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거 규칙입니다. 내가 get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면 해당 속성이 뒤에 붙고 앞에 무조건 뭐다? get이 붙어야 돼. get. 그러면 get id라는 건 뭐다? 내가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어떤 데이터? id라는 데이터를 가져오겠다. 그 다음에 단어와 단어 사이는 뒤에 단어 시작할 때 뭐라 했어요? 이거 대문자로 시작하나 했죠? 그래서 이거는 규칙입니다. 자, 그래서 get을 통해서 여러분들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 거냐면 이 id 여기에 적혀져 있는 id를 뭐한다? 리턴해서 가져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리턴했기 때문에 여기 인트라 쓴 거예요. 왜냐면 얘가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니까. 원래 이건 뭐예요? 이건 디스 아이디인 거죠. 이렇게. 근데 디스 생략 가능하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여러분들 어떻게 가져온다? 자, 아티클 한 다음에 get id.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뭐 한다? 가져올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게 만약에 프라이베이트로 잠겨져 있으면 쓸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보통 게터 세터는 프라이베이트로 안 잠가놔요. 다 퍼블릭으로 뚫어 놓습니다. 원래. 퍼블릭으로 뚫어놓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데서 아이디를 마구자로 접근하지 않고 get id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세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객체 지향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내가 타이틀 제목에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get title에 이렇게 쓰면 되고 얘는 타입이 뭐죠? 스트링이다. 자, 스트링에 쓴 다음에 return title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이 타이틀이라는 데이터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뭐다? 가져오는 것도 가능하다. 당연히 지금 여러분들이 이 get id 써봤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자, 그러면 내가 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잖아요. 원래 여러분들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id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 10 쓰고 이렇게 썼죠. 근데 이제 이게 안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프라이베이트로 잠궈진 접근을 제한한 이 속성은 어떻게 접근이 가능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세터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다가 void set id라 쓴 다음에 소가로 중가로 이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되냐면 this id는 id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뭐라고 쓴다? int id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있다? 아티클 한 다음에 set id라는 메서드에 접근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이런 식으로 저장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장하고 나서 여러분들 get id 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10이 나오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제목을 저장하고 싶어요. 그럼 제목을 저장하고 싶으면 마찬가지로 뭐 했나? 여기는 참고로 여러분 퍼블릭으로 다 뚫어줘야 됩니다. getter setter 이건 외우세요 그냥. getter setter는 다 뭘로 뚫어놓는다? 퍼블릭으로 뚫어놓는다.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set title 뭐 이런 식으로 string title 그다음에 title 써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써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게시물 작성하고 내가 게시물을 어떤 게 저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set title 해가지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제목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가능하다. get title 그러면 어떻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뭐야 지금 set title 뭐야 이거 왜 아이디로 돼 있대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제목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멤버에서도 이제 요 아티클에 대한 데이터에 접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티클 한 다음에 지금 이게 요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뭐 클래스라서 그래요. 여기 지금 요게 이게 안 되지만 나중에 요게 요걸 요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요거는 나중에 생략하기로 하고요. 자 지금 중요한 거는 어쨌든 뭐다? 내가 지금 메인에서도 이렇게 아티클을 접근할 수 있는데 나중에는 요걸 분리를 하면서 작업할 거거든요. 실제로. 자 여튼 간에 요렇게 쓰면 뭐 한다? 내가 이 접근을 제한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접근을 제한된 데이터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getter setter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get이라는 건 뭐예요? 데이터를 가져올 때 사용하는 거고 set이라는 건 뭐다?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만 이해하셔도 사실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접근을 제한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접근을 제한하는 이유가 뭐냐? 뭐라고요? 왜 제한한다고요? 왜 제한해요? 다른 데이터,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해당 데이터에 접근해서 그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못하게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캡슐화라고. 그래서 객체 내부 데이터를 외부에서 직접 접근하지 못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그 제한된 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가 있다? getter, setter가 있다. 그래서 getter라는 거는 객체의 속성 값을 반환하는 데이터. 그러니까 메서드. 그다음에 setter라는 거는 속성 값을 설정. 그러니까 보통 저장할 때 쓰죠. 그죠? 그래서 저장할 때 사용하는 녀석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면 내가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작성하고 하는데 조금 더 유연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getter setter를 쓰는 이유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거예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요게 바로 뭐다? getter setter라는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다. 지금 이제 근데 이제 요렇게 썼을 때 이 getter setter 쓰는 게 너무 귀찮죠? 그죠? 이렇게 쓰는 게 너무 귀찮은데 요걸 좀 더 손쉽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쓰냐면 이건 나중에 더 알려드리긴 할 건데 alt insert를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인텔리제이에서 눌러보면 alt insert가 단축키거든요. 그럼 여기에 getter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generated 해가지고 내가 getter setter를 만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요거 getter를 내가 직접 만들지 않아도 요거 지워볼게요. 만들지 않고도 getter라는 걸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인스턴스 변수 목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선택해서 OK 누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보이죠? 세터도 마찬가지예요. 세터도 내가 일일이 이렇게 만들지 않아도 Alt 인서트 눌러서 세터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인스턴스 변수 선택해서 OK 누르면 세터가 알아서 만들어져요.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규칙은 뭐다? get 한 다음에 인스턴스 변수를 이제 쓰실 때 대문자. 뒤에 대문자. 이거는 설계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면 좋다. 사용 좋은 게 아니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접근 제한자다. 자, 요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기다가 set body도 마찬가지로 얘는 내용 이런 식으로 접근할 때도 get body 해가지고 해당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getter setter를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